한번 보겠습니다. 선생님 안녕하세요. 유튜브 구독자 소방준비생입니다. 잠시만요. 다름이 아니라 기출 회독이 예정된 기간보다 오래 걸리면 이라는 영상을 보고 이렇게 카톡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바쁘실 텐데 이렇게 글 남겨도 되는지 모르겠네요. 네, 우선 상담 신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화면 좀 더 키워볼게요. 제가 유자센 채널을 보다가 지금 행정법 때문에 약간 이도저도 안 되는 상황이 되어서요. 저는 재시생이고 현재 개론 법규는 기출 12회도 정도 많이 하셨네요. 지금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그래도 지금 회독이 지금 많이 되신 것 같아요. 한국사는 8회도 정도 했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너무 약하고 또한 행정법이 도대체 기출을 봐도 무슨 말인지 이해도 안 되고 너무 힘듭니다. 이건 맞아요. 우선 영어가 약하다는 거는 제가 생각했을 때 다른 과목이 점수 잘 나온다는 거는 저는 봤을 때는 그래도 공부하는 습관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근데 영어가 약하다는 거는 제가 봤을 때는 영어를 많이 공부 안 했다기보다는 자신의 약점 체크가 안 된 상태에서 그냥 계속 어려운 과정으로 넘어갔을 확률이 좀 클 것 같아요. 행정법이 기출을 봐도 무슨 말인지 모른다고 했잖아요. 근데 거꾸로 말해볼게요. 개론과 법규 그리고 한국사는 지금 기출 회독이 되니까 좀 이해 잘 되시죠? 그래서 행정법도 마찬가지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행정법이 이제 공무원에도 있던 과목이잖아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행정법이 법과목 특성상 법률 용어 때문에 많이 어렵거든요. 하지만 기출 회독이 충분히 되고 계속 반복하면서 암기해 주면서 그러면 충분히 행정법도 효자 과목이 돼요. 공무원 과목도 효자 과목이고 특히 소방직렬에서는 행정법이 이전에 선택 과목으로 있었지만 지금 이제 정식적으로 공식 과목이 된 거잖아요. 그럼 이번에 시험에서는 어렵게 나오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행정법은 다른 과목처럼 해독을 많이 하시면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근데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약점을 보완해서 공부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보세요. 사실 이해독 중이라 이런 걸 너무 성급하게 남기는 건 아닌지 고민했지만 맞아요. 성급한 거 본인이 아시잖아요. 하지만 수험생들은 어쩔 수 없죠. 불안하죠. 자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고 자 여기서 중요한 거 고민하는 시간이 길어지면 안 되고 다른 과목 하신 것처럼 일단 돌리세요. 한 5회도 정도는 돌리셔야지 제가 봤을 때는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해 암기가 될 거고 전서 잘 나올 거예요. 그 전까지는 마음을 비우세요. 너무 불안해하지 마세요. 불안하면은 그 고민을 위해서 공부 못합니다. 일단은 단순하게 생각하세요. 일단 회독은 충분히 좀 돌리자. 그럼 반복될 거 아니에요. 행동을 막상 옮기지도 못하고 있습니다. 고민만 하다가 그 끝도 없습니다. 다른 과목처럼 일단은 강제로 돌리세요. 그럼 반복이 된다는 거죠. 선생님 120일 정도 남은 시점에서도 말씀대로 회독법 따라가도 괜찮나요? 그럼 거꾸로 해볼게요 여러분. 120일 남은 상황에서 그럼 어떤 다른 좋은 방법이 있을까요? 꾸준하게 연습하시면 되세요. 뭐 당장 한 달 후에 시험 보는 거 아니잖아요. 120일이 거꾸로 말하면 아직 남아있다는 거죠. 마음이 급하니 자꾸 말씀하신 부분 중에 뭘 생략해서 남은 기간에 맞춰야 하나. 저는 생각했을 때 모든 과목은 기본서, 기출, 모의고사. 저는 이게 필수라 생각해요. 물론 법과목 중에서는 뭐 판례 특강 정도까지는 들어야겠죠. 최신 판례 특강. 근데 여기서 뺄 거 없어요. 기본서는 한번 보시고 기출을 해독하면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회독하면서 보기형 선지 해설을 하나하나 다 기출 OS를 보시고 오답은 다 정답을 다 바꿔놓고 풀지 마시고 분석하세요. 푸는 거는 영어 과목만 풀면 돼요. 영어 과목만 자신 직접 해석을 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풀어보고 남은 과목은 모의고사에서 풀면 됩니다. 그리고 해설을 기본서를 보시고 해설 잘 안 나온 과목 있으면 기본서를 보시면 되고요. 기출을 해독하면서 이해가 안 되거나 자주 틀린 부분도 기본서 발췌독하면 됩니다. 그리고 막판에
모의고사로 시전 연습을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뺄 건 없어요. 근데 여기서 더하지는 마세요. 뭐 압축 강의? 압축 강의는 뭐 들으면 좋죠. 근데 그건 시간이 여유가 많을 때. 압축 강의 들을 시간 없으신 분들은 그냥 기본서 보세요. 뭐 하프 모의고사 필요 없습니다. 새로운 과정이 아니라 기존에 있던 문제풀이를 섞어놓은 것뿐이잖아요. 그래서 필수 과정에서 빼기보다는 최대한 집중해서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이거부터 걱정하게 되는 것 같아서요. 걱정한다고 답 안 나옵니다. 일단은 자신이 주어진 상황에서 우선순위 정하시고 집중해주세요. 이게 합격생 마인드. 불안해서 고민하고 그 고민으로 인해서 공부 못하고 계속 고민만 한다? 그러면 수험기가 늘어날 수 있습니다. 아주 단순한 거예요. 전국에 많은 소방지 수험생들 중에서 지금 자신의 상황에서 우선순위 정해가지고 집중하시는 분들 계실 거예요. 저는 그런 분들이 합격에 가깝다고 생각하고, 대다수의 수험생들은 불안해가지고 고민만 하게 될 겁니다. 뭐 고민한다고 우리가 뭐 합격할 수 있나요? 직접 해야죠. 고민하지 마시다. 자, 무작정 그냥 기출부터 해독을 하는 게 나은 거지. 무작정은 아니고 전략적으로 기출을 해독해야죠. 단원별 기출을 분석하면서 단원별로 기출 3회독을 추천했죠. 기출 1회독 단원별로 출제 범위를 확인하시고, 풀지 마시고 오답을 정답으로 그냥 싹 다 바꿔놓고, 어차피 다음 회독 때 암기 해야 되거든요. 해설을 기본서처럼 보고, 해설 잘 안 나와 있는 교재 있으면 그냥 기본서 발제독해도 되고요. 이게 1회독. 기출 2회독 다 하지 말고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자. 강사님의 인강을 들으신 분들은 인강에서 중요한 부분 선별해서 볼 수도 있고요. 기출을 반복 회독하면서 자주 반복되는 포인트도 있죠. 그리고 일단 주요 직렬 위주로, 소방 직렬, 소방 공채 특채 위주로, 그리고 뭐 구급까지는 괜찮아요. 그리고 나머지 직렬은 기출 3회독 이후에 모의고사 풀면서 낳는 시간에 기출 볼 때 그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보기양, 선지, 해설 하나 다 기출 OS 포인트를 보자. 그럼 포인트가 상당히 많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삭제 작업을 하자. 삭제 작업을 해가지고 아는 것은 삭제하고, 그래야지 다음 회독에서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다음 회독에서 모르는 거 위주로 집중적으로 볼 수 있다고 했죠. 합격생분들은 철저하게 모르는 거 위주로 본다.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아는 것을 계속 본다. 그러니까 모르는 거 못 보는 거죠. 합격생들은 아는 것을 삭제하니까 다음 회독 때 더 빠르게 볼 수 있고, 불합격생들은 불안하니까 계속 아는 거 보니까 오래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합격생들은 늘려나가는 공부를, 합격생들은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죠. 아주 단순한데 90% 학생들이 불안해서 못한다는 거죠. 그리고 어설프게 알고 있거나 모르는 것은 별표 표시를 하거나 방점을 찍어가지고 다음에도 다시 보자. 이게 2회독. 이제 기출 3회독. 기출 3회독 정도 해야지 이제 누적 반복이 되면서 이제 이해랑 안게 된다는 거야. 행정법이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아직 1회독으로는 안 돼요. 그래서 버티셔야 돼요. 기본서 기출 1, 2회독까지는 낳는 게 별로 없습니다. 당연한 거예요. 이거를 감안하고 쭉쭉 나가는 거예요. 객관식 시험에 최적화된 학생들이 있어요. 누구냐면 수능 때 공부를 잘했던 상위권 학생들. 그 학생들은 어렸을 때부터 이런 객관식 공부 방법에 최적화돼가지고 줄여나가는 공부를 하고, 공부를 많이 안 했던 수험생들이나 오랜만에 하시는 수험생들 중에서는 늘려나가는 공부를 많이 하세요. 불안하니까 다시 돌아가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인강을 다시 들으려고, 불안하니까 강사를 바꾸려고 하고, 불안하니까 비슷한 교재 다시 또 사가지고 교재를 늘린다는 거죠. 그러면 안 된다. 객관식 시험이에요. 늘리지 마시고 일단 우선순위 정하셔가지고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암기해 주셔야죠, 이제. 그리고 이해 안 되는 포인트 나온다. 괜찮다. 여러 가지 해결할 수 있다. 인강을 봤다고 하면 인강에서 강의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 강의에서 해결이 되는 경우도 있고요. 해설이 잘 나온 교재 있으면 해설에서 해결되는 경우도 있고, 해설 잘 안 났으면 기본서 보면 되죠, 발제독. 또 그게 중요한 포인트면 기출에서 반복된다는 거예요. 어차피 뒤에서 나올 거예요. 이래도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그 선지가 맞는 선지일 수도 있고 이해가 안 되는 게 틀린 선지일 수도 있죠. 자, 맞는 선지면 그냥 암기하세요. 뭐 이해 안 되면 그냥 암기합시다. 틀린 선지예요? 아, 그냥 지엽적인 거구나. 선생님 이거 중요한 건 어떡한 거죠? 자, 중요한 거면 뒤에서 나올 거예요. 여기까지가 기출 3회독. 근데 3회독 이후부터는 자신이 좀 부족한 파트나 부족한 부분은 특정 기간, 시간을 잡고서 그 기간 동안 집중적으로 암기하셔도 좋습니다. 나 기본서에서 좀 중요한 거 위주로 다시 보고 싶다. 아니면 나는 정근대사, 근현대사가 있는데 정근대사 많이 봤는데 근현대사가 많이 못 봤다. 그럼 근현대사 집중적으로 보셔도 좋고요. 그리고 이게 끝나면 문제풀이 3단계. 여기서 풀면 돼요. 직접 푸는 거는. 1번 공기출 가서 최근 기출 5개년 시행처별로 실제 20문제 랜덤으로 된 시행처별 기출을 풀자는 거죠. 그러면 단원별 기출과 같은 문제도 풀 수 있지만 단원별 기출에서 나는 안다고 생각했는데 정작 공기출에서 보니까 모르는 게 있었네. 단원별 기출의 약점을 체크할 수 있고, 두 번째 20문제 랜덤으로 실전 연습을 할 수 있고, 세 번째 최근 5개년이니까 최근 기출 경향을 알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분히 약점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대로 말하면 우리가 단원별 기출, 영어 빼놓고 다 단원별 기출 풀잖아요. 영어는 시행처별 기출 중요합니다. 왜냐면 어휘, 생활영어, 문법, 독해 20문제 섞인 연습을 해야 돼요. 자, 그래서 우리가 단원별 기출에서 안다 생각하고 넘어가도 되는 게 어떻게 해서 또 걸려요. 자, 그리고 두 번째, 만약에 단원별이나 진도별이나 기출 OX 문제가 있거나 또는 기출 모의고사가 있다. 이런 거 풀면은 단원별로 약점 체크가 되고, 세 번째는 이제 동형 모의고사, 전범위 모의고사, 소방학과 소방관계 법규, 이쪽은 어렵게 나올 거기 때문에 모의고사까지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럼 강사님들이 소방 승진, 소방 간부, 상위 시험에서 어려운 문제들 중에서 시험에 나올 법한 문제들을 다 모여서 만들 거예요. 그럼 이거 풀면 되겠죠. 그리고 이 3단계를 하면서 남는 시간에 기출 지역적인 포인트까지 확장시키면 됩니다. 일단은 1, 2, 3의 독은 중요 포인트 위주로 보시고요. 그리고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여기서 기본서 계속 발췌도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까지 들어가는데 시간 꽤 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기출 1, 2독은 안 된다는 거예요. 좀 기다리세요. 너무 조급해하지 말고 일단은 2회독, 3회독 그리고 계속 돌리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 다 하고 싶어요. 근데 시간이 없어요. 그럼 일단 기출부터 하세요. 기출 최우선이니까. 요거는 하는 데까지만. 하지만 소방학과 소방관계법규는 어렵게 나오니까 동형 모의고사까지는 그래도 최소한도 좀 풀고 가자. 자, 한번 볼게요. 자, 아님 중요하다고 표시한 부분부터 봐야지 감이 안 옵니다. 자, 기출은 전략적으로 보셔야 돼요. 무조건 돌리는 게 아니라. 워낙 강의에선 이건 무조건 나온다니 놓치면 안 될 것 같은 생각입니다. 선생님들이 강조한 거는 최우선 좀 봐주세요. 근데 쓰잘데없이 이것저것 다 나온다 그러면 안 되겠죠. 자, 바쁘시겠지만 간절한 마음에 카톡 드립니다. 조언 부탁드립니다. 이렇게 첫 번째 질문 주셨고요. 자, 그 다음에 다시 학원에서는 5개년치 기출 분석 커리 중입니다. 이걸 강의 듣고 따라가야 할지 아니면 기출 단원별을 제 소식껏 밀고 나가며 회독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매일. 일단은 학원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학원의 도움을 필요한 거는 받을 수 있겠죠. 근데 중요한 거는 강의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필요한 범위 내에서 듣고 여러분들이 직접 회독을 해야죠. 암만 강의 많이 들어오면 뭐합니까? 본인이 현장 가서 풀어야 되는데 강의 들어서 합격할 수 있으면 합격 못할 사람 아무도 없죠. 다들 강의 들으니까. 결국 공부는 본인이 해봐야 돼요. 단 필요한 범위 내에서 강의의 도움을 받자. 하지만 강의 도움 받았으면 자신이 직접 복습해서 자기 걸로 만들자. 그게 중요한 거죠. 자, 아니면 기출 단원별을 제 소신껏 밀고 나가며 회독해야 할지. 이게 진짜 공부죠. 자신이 본인이 직접 해야죠. 왜냐면 현장에서 강사들이 풀어줄 거 아니죠. 여러분들이 직접 풀어봐야 되죠. 현재 공부 시간표는 간략하게 말씀드려서 월요일날 행정법 10시간, 영어 5시간, 화요일날 영어 5시간, 개론 4시간 반, 한국사 4시간 반, 수요일날 영어 5시간. 어쨌든 영어는 다 있네요. 이렇게 되고 목요일, 화요일과 토요일, 오케이. 토요일, 자 이렇게 됐습니다. 일요일날. 자, 그리고 행정법 판례입니다. 이것도 잘하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저는 생각했을 때 이렇게 월, 화, 수, 목, 금 나쁘진 않아요. 어쨌든 과목이 진 2과목씩 또는
뭐 세 과목씩 들어가 있잖아요. 자, 중요한 거. 공부를 할 때는 본인이 하루에 뭐 두 과목을 할 때도 있고 세 과목을 하실 때 있잖아요. 그러면 공부 계획을 세울 때는요. 일단 뭐 분량을 정해 보세요. 그런데 공부해 보시면 아시겠지만 절대 분량을 못 맞춰요. 왜냐면 왜 못 맞추냐면 첫 번째, 인간 길이가 다르고 강의 길이가 다르다는 거죠. 두 번째, 난도가 다르고 세 번째, 문제수가 달라요. 그래서 분량으로 맞춰서 공부하면은 공부를 잘하시는 분들이나 기반이 있는 분들이나 뭐 전공자 분들이나 그런 분들은 분량 맞출 수 있지만 일반 수험생들은 분량 못 맞춥니다. 그래서 시간을 정해놓고 대략 끊어주세요. 이렇게 시간 정해놨으면 이 정도에서 끊어주세요. 유튜브 보면은 무조건 막 이렇게 분량을 맞춰서 공부해야 된다 말하는데 근데 그분들 특징이 뭐냐면 다들 전공자들, 상위권 분들 그런 분들은 이제 보통 전공 과목이기도 하고 기반이 있으니까 그게 가능할 수 있어도 일반 수험생들은 비전공자하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서 분량은 정하시되 시간을 끊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안 끊으면 뭐가 문제냐면 예를 들어서 뭐 개론은 4시간 반 정도 하기로 했어요. 근데 이게 6시간 걸리는 거예요. 그럼 당연히 한국 사람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해져 있는 시간에서 끊고 다음에 이어서 하면 돼요. 대신에 일요일 날은 비워주세요. 왜?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다 보면은 밀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부분을 보완해 주세요. 만약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나 타이트하게 공부했어요. 그럼 일요일 날 쉬시고 만약에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공부하는데 내가 못한 부분이 있다. 밀린 부분이 있다. 그럼 일요일 살짝 보완해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판례 특강은 들으시고요. 자, 아무래도 육아를 병행하는 가장이다 보니 고생이 많으십니다. 정말 대단하세요. 가끔 시간표에서 밀리거나 빠진 날이 있습니다. 이거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원래 밀리는 거예요. 빠진 날이 있죠. 육아도 하고 뭐 체력도 준비하고 그런 부분을 체크해서 일요일날 보완하는 거예요. 그래서 일요일날 비우라는 거예요. 한 달 3, 4일 정도 있습니다. 그러면 요건 감안하세요. 어쩔 수 없죠. 자, 마음은 간절한데 이것도 저것도 안 되니 급한 마음에 두서시 좋습니다. 급한 마음에 서두르면 망해요. 침착하시고 일단 주어진 상황에서 우선순위를 정하시고 그 우선순위를 바탕으로 집중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많은 수험생들이 다들 힘들게 공부하잖아요. 그런데 그 와중에서도 이렇게 우선순위 정하셔서 집중하시는 분들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이 이제 합격하시는 거예요. 영어는 매일 단어 300개 외우시고 천인문, 챕터, 중간 연도시, 자릿수 5문제, 긴 수학에 8부컷 1회 풀고 분석, 문법은 30분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천인문은 이해독 진행 중이며 8부컷도 이해독제입니다. 올해 시험에서 영어 시간 미스로 거의 다 찍어서 60점이었습니다. 실제 풀어보니 45분 정도에 80점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럼 나중에 실제 시험은 30분 안에 푸는 연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시간 줄이기 위해서는 어휘랑 문법을 빨리 풀어야 돼요. 모르고 넘어가시고요. 그래야지 독해 시간이 확보가 되고요. 독해도 해석 안 되는 부분 일단 그냥 넘어가셔가지고 문맥상 유추해서 풀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시간을 빨리빨리 넘어갈 건 넘어가셔서 아껴가지고 시간 확보를 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은 영어 뒤에 있는 문제 못 풀 수도 있고요. 다른 과목 영향 미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어가 만약에 30분 정도 오래 걸리잖아요. 그럼 다른 과목에서도 줄일 수 있는 건 줄이세요. 그래서 넘어갈 건 넘어가자. 왜냐면 우리가 틀리라고 내는 문제를 맞출 필요까지는 없어요. 왜냐면 틀리라고 내는 문제가 많이 나오잖아요. 당연히 합격 컷은 떨어집니다. 그거 틀리면 안 떨어져요. 그게 아니라 틀려내는 문제는 틀려도 되는데 내가 맞춰야 할 문제를 틀리면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넘어갈 건 넘어가고 빨리빨리 넘어가고 그래서 그렇게 시간이 이제 절약이 되면은 그 시간을 다시 영어에 다시 넣는 거예요. 다시 돌아가서. 자, 독해도 시간이 안 줄어드는데 독해 시간이 왜 안 주냐면요. 어휘,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 구분이 안 돼서 그래요. 천임은 달달 외우면 될지 이것도 확인 부탁드립니다. 간단해요. 청임은 구분이니까 구분해서 단단히 해주시고요.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을 많이 연습해주세요. 그러니까 긴 수업 8분 컷은 빼도 됩니다. 왜냐면 지금 당장 안 중요해요. 8분 컷은 중요한 게 아니라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일단 단계별 연습부터 제대로 하세요. 천임은 문법 30분 요거 이 두 개가 제대로 되어 있으면 자이스토리가 더 많이 풀 수 있어요. 영어 강사로서는 요 두 개가 제대로 안 돼 있어요. 왜냐면 소방 영어 강사들의 문법 교재를 봤을 때 얇아요. 소방 영어가 쉽다는 전제하에 문법을 너무 얇게 만들어요. 그러면 단점이 있어요. 첫 번째, 부실하다. 두 번째, 독해를 읽기 문법이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당연히 독해에서 문장 구조 분석 구분이 제대로 안 되는 거예요. 저는 오히려 이 두 개를 좀 강화시키세요. 아직은.
그러면 독해가 훨씬 더 수월해집니다. 플러스 어휘. 이거는 들어갈 필요 없어요. 급한 거 아니야. 안 해도 돼요. 왜? 우리는 어차피 소방 영어는 20문제 푸는 연습을 하세요. 나중에 제대로. 소방 영어 기출 풀고 나서 소방 영어 강사의 모의고사 교재 리뷰를 해봤을 때 문제 좋지 않아가지고 좀 어렵지만 차라리 경찰과 공무원 이제 직무에서 좀 쉬운 직무가 있어요. 그런 기출을 추천합니다. 왜? 기출은 적어도 문제는 좋아요. 좋은 문제를 푸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건 빼세요. 안 급해요, 지금. 지금 독해가 안 되는데 지금 요걸 할 필요 없잖아요. 그리고 요 두 개를 먼저 강화해 주세요. 그러면 당연히 독해가 수월해집니다. 자, 두서없이 적었는데 감사합니다. 쉬는 시간에 틈내서 휴대폰을 생각나는 대로 터더니 엉망입니다. 아유, 고생하셨네요. 자, 제 말의 요지는 지금 시점부터 선생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해독 및 전범위 기출 모의고사 순으로 해도 되는지입니다. 근데 이게 가장 최고의 방법 아닐까요? 지금 남은 기간에서? 일단 해독해 주세요. 뭔가를 빼려고 하지 마시고. 자, 그래서 우선순위 정해주세요. 어쨌든 기출 제일 중요해요. 소방과 소방관계법규는 기출 플러스 모의고사까지 풀어야 되고, 시간상 생략을 자꾸 생각하게 되어서요. 생략한다고 생략하는 건 쓸데없는 건 생략해도 좋아요. 근데 필요한 건 해주세요. 오랜 시간 부족으로 한 과목을 아예 손도 못 대보고, 이거는 실전 연습을 하시면서 모르고 넘어가셔야 합니다. 잊지 마세요. 남들 틀려내는 거 틀린다고 해서 안 떨어져요. 어차피 합격 컷은 떨어지니까. 그게 아니라 내가 맞춰야 하는 문제를 안 틀리기 중요합니다. 자, 모의고사 통해 시간 훈련을 정확히 해보고 싶은데요. 이거는 한 시험 보기 2달 전에. 그 훈련 기간은 최소 어느 정도 해줘야지. 2개월이에요. 계획을 말씀하신 대로 자꾸 가도 되는지 유지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윗글의 생략이라 하면 단원별 기출만 보고 전범위는 보지 않으며 바로 모의고사 들어가도 괜찮은지. 시간이 없으면 모의고사 바로 들어가세요. 근데 시간이 있으면 시행착오 기출도 풀어주시고요. 저는 생각했을 때 다른 과목은 행정법은 기출 해독하면 충분히 잡혀요. 괜찮아요. 근데 영어는 제가 봤을 때는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아직 독해가 제대로 안 되면은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과 구문을 철저히 해주세요. 그러면 자유스토리 독해가 상당히 수월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강사로서는 독해를 잘하기 위해서는 저는 생각했을 때 독해 지문에 나와 있는 어휘가 40% 차지한다고 생각하고요. 구문, 문장 구조 분석, 이게 결국 또 기초 문법하고 또 연관되어 있고 문법 이론하고 연관되어 있죠. 근데 소방영어 강사님 문법 교재가 너무 부실해요. 소방영어가 문법이 별로 안 나오고 쉬우니까 양이 적다는 거죠. 그러니까 독해를 읽기에 문법이 너무 부실해요. 또 어떤 강사님들은 막 문법 용어 중요하지 않다, 형식 중요하지 않다, 이상한 말더라고요. 강사님들은 본인이 몇십 년 동안 영어를 강의했으니까 그런 게 없다 하더라도 가능한데, 그렇지 않은 수험생들은 멘붕이 오는 거예요. 첫 번째, 문법 용어가 잘 알지 못하니까 독해를 읽을 때 제대로 해석을 못하고, 두 번째, 다른 강사님 교재를 보면 멘붕이 와요. 이 선생님 중요하지 않다는데 다른 교재는 다 이 용어 써있네? 그래서 구문과 문장 구조 분석, 저는 이게 30%, 나머지 30%는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 이게 30%. 요거는 어차피 유형물 독해, 그리고 기출, 자유스토리, 이런 교재에서 하면 되고, 그 전에 이게 중요해요. 독해를 읽기 위한 기반 연습. 이게 제대로 안 돼 있으니까 지금 독해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거죠. 그래서 영어는 단계별로 연습하시면 좋고, 일단 독해 문장이 잘 안 익혀지시는 분들은 구문, 그리고 독해를 읽기 위한 문법부터 좀 제대로 공부하세요. 이거를 제대로 하면은 오히려 독해는 상당히 쉽습니다. 그 상태에서 유형별로 접근하는 방법, 리딩 스킬, 독해 원리, 독해 전략을 공부하시면 됩니다. 이러면 충분해요. 그래서 영어도 단계별 연습하시고, 영어에 대해서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지 알려주세요. 그래서 이런 방향을 잡고 공부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공부하면 충분히 합격 가능합니다. 왜냐면 지금 다른 과목은 제 기초 해독이 됐어요. 행정법 일단 2월 때까지 마음 비우세요. 그때까지 잘 안 잡힐 거예요. 감안하세요. 하지만 2월 이후로는 잡힙니다. 왜냐면 그때는 해독이 되니까. 영어는 필요 없는 거 빼고 단계별로 연습하시기 바랍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네요.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